저는요, 이 말을 믿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물론 공부를 즐기는 수준까지 간다는 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아직 어린아이에게 공부는 지겨운 거, 짜증나는 거, 지긋지긋한 거,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주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조기교육의 효과가 당장에는 눈에 띕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이에게 아직 관심도 없는 아이를 그렇게 억지로 강제 주입식으로 가르치다가 보면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놀이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놀이를 통해서 무슨 교육? 우리 엄마들은 대체적으로 놀이와 교육을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놀이는요,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 인내심, 끈기, 창의성,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학습의 바탕이 되는 이런 기초 체력이죠. 그걸 먼저 길러주고 그 위에 정말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이랬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바탕이 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조기교육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요즘은 교육학, 아동심리학, 신경과학계 각계의 연구 결과 지난 수십 년간 세상을 지배했던 그 조기교육 이론이 실패한 이론이라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놀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학습의 효과를 보더라도 놀이가 학습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그런 연구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신경과학계에서는 아이들의 그 지능 발달에 관한, 뇌 발달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 아이들에게는요, 조기 교육보다 적기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졌죠. 어린아이들에게 아직 그 뇌 회로가 약한 그 어린아이들에게 강제적인 주입식 교육을 시키다 보면 뇌가 건강하게 발달하지를 못하고 과잉 학습 장애 증후군과 같은 스트레스성 질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즘 학교에 보면 참 이상하게도 학교 폭력, 왕따 문제가 심각하죠. 거기에 요즘 왜 그렇게 ADHD 증세를 가진 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조기 교육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엄마들은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조기 교육이 아이들에게 별로 안 좋다, 이런 이론들을 봐도요, 조기 교육을 쉽게 포기를 하기는 참 어려우신가 봐요. 근데 제가 젊은 엄마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은 제가 꼭 물어봐요. 조기 교육이 부작용이 많다라는 걸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신 분? 자, 이러면요, 거의 없으세요. 거의 다 한 번쯤은 알고 듣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또 물어요. 자, 그럼 조기 교육을 안 하시는 분? 거기에 가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손드는 분이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부분에도 고개 푹 숙이고 웃어요. 제가 왜 그러면 안 좋다는 걸 알면서 조기 교육을 하시나요? 질문을 하면요, 거의 예외 없이 대답이 똑같습니다. 불안해서요. 다른 애는 하는데 우리 애만 안 하면 우리 애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요. 거의 예외 없이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무리는 아니죠. 사실 조기교육의 효과는 금방 눈에 띄거든요. 반면에 아까 학습에 필요한 태도, 집중력, 끈기, 인내심, 말은 좋은데 이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거든요. 눈에 띄지를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 엄마들이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거야? 왜? 옆에 아이는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My name is 박경희? 딱 이 한마디만 해줘도 엄마들은 벌써 어머, 쟨 벌써 영어로 자기소개한다. 우리 애는 ABC도 아직 모르는데. 자, 이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기 교육을 안 한다라는 엄마들조차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정말 나중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학습에 필요한 태도나 습관은요, 어렸을 때는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왜요? 그거 발휘해야 될 만큼 복잡한 일이 없거든요. 이거는 학습 분량이 많아지고 학습 내용이 복잡해지는 중학교 이후부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렸을 때 별로였는데
중학교 때 가더니 갑자기 애가 치고 올라온다? 아, 어렸을 때 그렇게 놀더니 좀 나중에서 정신 차렸나 봐. 자, 이런 아이가 있죠. 반면에 어렸을 때는 신동 소리 들었는데 그냥 전설로 묻혀버린 그런 아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셋째 아이 화평입니다. 우리 집에서 지적 신체적 발달이 가장 늦었던 아이예요. 이 아이는 우리가 육아를 하다 보면 육아의 기준치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몇 개월 때 기구, 몇 개월 때 걷고, 몇 개월 되면 그래도 엄마 아빠 소리를 하고, 몇 개월 때 대소변 가리고, 이런 기준치를 다 넘긴 아이예요. 뭐 말하는 것도 제일 늦었을 뿐만 아니라 뭘 가르쳐도요, 항상 그 습득하는 속도가 다른 아이들에 뒤져요. 화평이는 객관적으로 동생한테도 뒤지던 아이였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이사를 가면은 새로 바뀐 아파트 동 호수, 새로 바뀐 전화번호 외워야 되잖아요. 집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동생이 먼저 외워요. 끝말잇기 게임을 해도 동생한테 답이 먼저 튀어나와요. 숫자 게임, 덧셈 뺄셈을 해도 동생이 먼저 답을 말합니다. 이러니 철없는 동생까지도 바보라고 놀려대죠. 그래서 우리 화평이는 툭하면 저렇게 울어댔어요. 쟤는 6학년 때까지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남들에게 없는 장점이 있었죠. 그게 바로 집중력, 끈기, 인내심. 이거 하나는 우리 화평이를 따라올 아이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동생의 그늘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우리 화평이가 마침내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그 숨겨졌던 그 특징이 바로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거칠 게 없이 막 굴러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케네디 대통령의 모교로 유명한, 그리고 홍정욱 씨가 칠막 칠장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명문사립고등학교 초트에 4년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 수석으로 졸업하고 우리 집 최초로 하버드 예일에 동시 합격하게 됩니다. 네, 이 거북이에 맞설 토끼도 하나 있어요. 네, 저희 집 큰아이 경건입니다. 이 아이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머리가 받쳐주는 아이예요. 왜 학교 가면 그런 아이들 있죠? 막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를 해도 1등하기 어려운데 슬슬 자기 할 거 다 하면서도 1등을 하는 그런 재수없는 애. 네, 얘가 좀 그런 재수없는 과입니다. 영재과학고등학교 나왔고요. 고등학교 때 하버드에 갈 수 있는 아이로 분류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에게 부족한 게 바로 인내심과 끈기였습니다. 힘들다고 쉬어가던 토끼는요, 결국 하버드 떨어져, 예일 떨어져, 스탠포드 떨어져, 그리고 듀크에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아이가 정신을 차렸죠. 세상에 빨리 달린 토끼가 엄청 많구나.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얕잡아봤던 그 거북이 화평이가 저 하버드 예일 꼭대기에서 깃발을 날리고 있는 걸 봤어요. 잠자던 토끼가 그제서야 정신을 번뜩 차리고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 수시 합격에 이어서 로스쿨 1위인 예일에서까지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 우리 집 버전입니다. 네, 자, 어린아이들을 너무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닐까요? 엄마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저 모습이 평생 모습이 될까봐 두려우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실까요?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동일인이라고 믿어지시나요? 뽀샵은 아닙니다. 제가 얼짱각도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이들을, 어린 시절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이의 미래를, 특히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엄마들은 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불안해서 막 조바심치고 아이를 막 닭달질해 가면서 가르치려고 애를 쓰면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지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불안감, 두려움, 조바심,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키라고 한 것은 누군가 노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누구겠어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막 닭달질하게 만들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기르는 청직이다. 자, 자녀를 보는 관점이 그렇게 바뀐다면 양육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아이를 내 뜻,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이가 가진 재능과 은사 속에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해서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을 거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제 양육의 목표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이끌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키운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자, 물론 제가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 다른 엄마들한테는 진짜 이상한 엄마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말 자존감이 강한 아이가 성공할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아이를 부모의 욕심으로 짜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자녀를 키운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내가 잘하고 있나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에 촉각을 기울이고 산다면 우리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해집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자녀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 자녀를 맡아 기르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네, 저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